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2024년 1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금주시장이죠.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끝난 미국 주식시장 환상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한국 시장도 미국의 그러한 기술적 반등, 바닥에서의 반등이 가장 중요한 투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 핵심에는 AMD 반도체가 숨어있죠. TSMC, AMD, 엔비디아. 네,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작을 해보면 반도체가 최고죠. 여기에 이제 2월초에 MRXR 비전 프로가 또 새롭게 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24의 새로운 모습,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해외의 여러 외신들이 그리고 유튜버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 뭔가 새로운 기술의 진보, 기술의 변화, 이게 바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경기가 침체해서 주가가 바닥이라면 팔아야 된다. 매도다, 셀이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좋은데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바이다는 거죠. 바닥에 있다 떨어지더라도 이 차이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전자보다는 후자, 경기가 좋고 슬로우다운을 할 수 있고 금리가 크게 생각만큼 많이 인하 폭이나 횟수가 적어질지도 모르더라도 경기가 나름대로 튼튼히 잘 버티고 있다가 현재 주식시장의 반등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30일, 31일 FOMC 회의 때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그리고 2월 초에 MRXR 비전 프로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24가 또 어떤 모습으로 추가로 어떤 호응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킨 그러한 연초의 분위기입니다. 바닥은 다 쳤다. 밸류에이션도 조정이 됐다.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형성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05% 상승, 나스닥은 1.7. 나스닥 나있습니다. 우상향 바로 꽂아버렸습니다. S&P 500 1.23%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모두 핵심은 AMD다. AMD가 이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 7.11%나 상승하며 174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제가 AMD를 아주 강력히 추천하고 마음조리에 있었는데 드디어 상승의 모멘텀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AMD가 상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2의 엔비디아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비해서 저평가됐다. 네, 엔비디아가 작년에 240%나 올랐는데 AMD는 100%밖에 상승에 그치지 않았다. 최소한 반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AMD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렇죠? 시총이 2,814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조 원 정도 되는데 AMD가 200달러까지 가야 이 반도체 장이 끝날 것이다. 이제 한 20몇 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200달러를 AMD의 200달러를 목표로 딱 걸고 기다리면서 견뎌야 되죠. 이렇게 주식은 낚시하듯이 자기가 우상향할 건데 저평가되어 있거나 우상향하는데 속도가 느린 종목들을 사서 견디는 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린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견디는 거고, 우상향을 간다는 확신에 대한 부족, 다음에 견디지 못하는 건데, 이 모두가 다 얕은 학습에서 오는 거다. 아주 그냥 뼈를 갈아 넣듯이 밑을 파고 팔아서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열공 또 열공. 자기의 삶과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주식시장에서 먼지를 쌓듯이 자기 자산을 불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종목의 소문에 의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지만 크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지금 우상향하는 고래는 첫 번째는 무조건 HBM이나 이런 AI 쪽은 기다. 두 번째는 로봇이죠. 로봇은 반드시 우상향하는 고래이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것들은 우상향은 고래이다. 이런 것들. 다음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은 우상향 고래이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학습이 돼야 여러분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학습, 프랙티스. 서당계 3년을 읊듯이 서당계 10년은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소림사 주방장에 물을 3년을 닦아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첫 번째 수급을 봅시다.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이 5,600억을 팔아 제끼는 거죠. 네. 연기금도 3,538억. 연기금들이 최근에 아주 매도의 큰 핵심이 됐는데, 외국인은 내치더라도 최근에 이제 순위를 바꿔서 1등부터 20등까지 이제 레이싱 하다가 등수 떨어진 애들을 뺏어서 다른 애들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마찰력 요인으로 보는데 크게 걱정할 것 같아요. 마찰력 요인이다. 연초부터 주식을 연말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운영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연기금 펀드 많이 해봤는데 살 떨리죠. 네, 3개월, 1개월 매달 순위 정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고, 우리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꿨는데 저는 노동부자금을 했었는데 굉장히 피말리는 그런 레이싱 싸움이었습니다. 코스닥 매도의 주범은 개인과 외국인인데, 개인이 주범인데 독특하게 기타범이 나와서, 기타범에는 공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들이 나왔는지, 이들도 혹시 어떤 운영자들을, 아웃소싱 운영자들을 바꾸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연초에 나타나는 그런 마찰적 요인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증시 자금 도장 한번 봅시다. 먼저 고객 예탁금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49조까지 빠졌습니다. 52조까지 갔던 것들, 거의 60조까지 다 갔던 것들이 49조까지 빠졌다. 연초에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용장구도 연말에 많이 오르다가 연초에 살짝 조정을 받는, 빠지는 모습.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예탁금도 그렇고 이렇게 신용장구도 그렇고 살짝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연초 2주 동안 시장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과연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이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름할 것 같아요. 여기에 반도체라는 새롭진 않는데 1차 상승을 마치고 쉬어가고 사람들이 연초부터 다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들이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면서 2차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코스피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12개월 포워드 프로가 9.5배밖에 10배 이하로 떨어졌죠.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 PBR도 0.817배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향후에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이라든지 또 밸류 인베스터들의 투자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금 사면은 물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 챕터는 수급산업과 자금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살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반도체는 지속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 키포인트죠.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반도체의 모습을 우리가 TSMC의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서 반도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진화해 돼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는 어떤 싸움들을 하고 있고 어떤 전쟁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 대만 TSMC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은 선거에서 친미주의자가 이겼죠. 이기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시총이 5,923억 달러, 5,923억 달러 대 우리 삼성전자는 얼마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4,955억 달러죠. 4,955억 달러. 거의 한 20% 30% 차이가 나는 거죠. TSMC가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크다. 펄을 한번 보면 얘는 한 22배 정도 하는데 삼성전자는 9배 정도 하나? 9배, 10배? 네.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올라서 18배까지 올라갔죠. 18배에서 20배. 네. 밸류에이션은 삼성전자가 좀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익력에 비해서. 그래서 TSMC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적인 TSMC의 4분기 실적을 한번 뜯어보고 그 속에서 향후에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IT 시장에 어떤 함의를 얻는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매니저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TSMC가 실적이 발표되면 보지도 않으시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TSMC,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뉴스 쪼가리만 보면은 매출액이 어느
어떻게 됐다. 이 정도만 보고 끝내는데 뜯어봐야죠. 뜯어봐서 어느 정도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고 이 싸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리한 건지 TSMC가 유리한 건지 ASML이 유리한 건지는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TSMC의 4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3나노가 실적의 대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3나노가 수율이 좀 안 잡힐 수 있는 것들이 문제로 발생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엎고 TSMC가 3나노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보는 그 투자 키포인트입니다. 2023년 4분기 실적을 리뷰해보면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수익력에서 TSMC 23년 매출액은 대만 달러로 6,255억 달러, 영업이익은 대만 달러 2,6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3나노 램프업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해서 램프업이라는 것은 생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웨이퍼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2% 증가했으며 평균 판가는 3나노 이준 성단공용 믹스 확대로 12%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게 지금 3나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3나노가 잘 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3나노에서 싸움을 잘하고 있는 건 이걸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북미 고객 사이즈 스마트폰 성수기로 전분기 대비 스마트폰량 매출이 전분기 대비 27%나 증가를 했다. 네, 애플이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팔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총이익은 3나노 램프업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소폭 하락한 모습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4분기 실적에서 3나노가 핵심이다. 3나노가 먹여 살린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내년 2024년 가이던스는 또 어떻게 되냐. 이게 정말 요즘 가이던스를 굉장히 중시하죠. 또 핵심은 3나노와 2나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US 달러로 180억 달러에서 18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HPC, 네, 거대 이제 뭐라 합니까 이게? HPC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게 아마 약자일 것 같아요.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아주 거대 모델들을 운영하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 많은데 이들의 수요가 지속되겠으나 스마트폰 비성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는 매출이 예상은 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는 이런 것들을 더 감안해서 좀 낮게 낮춰놨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는 AI 수요 위주로 3나노, 5나노의 강력한 수요로 2023년 대비 20% 초중반의 성장세를 제시를 하고 있다. 카펙스 가이던스는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대만 달러로 280억에서 320억 달러를 제시했으며 카펙스의 7-80%는 선단 공정, 2나노, 3나노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10에서 20%는 스페셜 공정, 10% 내에는 AVP, 테스트, 마이크로 제조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AVP라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드밴스드 비클 플랫폼, 미래 자동차 플랫폼 관련, 자동차 관련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TSMC가 2나노 시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주력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나노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BSPDN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이 기술인데 BSPDN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늦은 거죠. 이미 여의도에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BSPDN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갔더니 BSPDN의 기술을 많이 이야기하다는 거죠. IR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죠. BSPDN은 뭐냐? 이미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하나의 그 반도체 기술인데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주로 옛날에는 전면에다가 뭔가를 만들고 씌우고 전력 선도 넣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 이어붙이니까 후면이 뒷면이 백사이드가 더 빈 공간이 생기더라. 여기에다가 더 전력 관련된 로직 그런 다양한 전력 공급 네트워크 상태의 다양한 어떤 배선 장치나 이러한 포스트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그 후공정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어떤 그 자리도 적게 하고 전력 공급도 적게 하고 다양한 기술을 넣는 방법이 BSPDN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웨이퍼 이게 앞면인데 앞면에는 이렇게 FSPDN 프론트 쪽을 넣는데 여기에다가 BPR이라는 것을 넣는다. BPR은 뭐냐? BPR은 Buried Power Rail이라고 하는데 기판의 메탈 배선을 형성하는 구조이다. 즉 앞면에다가 메탈 관련된 배선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로 패키징을 한다는 거죠. 기판 내에 트렌치를 파고 그 안에 배선을 형성한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배선 구조는 트랜지스터를 먼저 형성하고 그에 배선이 형성되는데 이 BRP 구조는 처음 시작하는 배선 한 층을 기판 속에 내려서 위쪽에 복합 배선을 좀 더 여유있게 만들고자 하는 기술이다. 즉 앞면에다가 뭔가를 파서 배선을 집어넣는 것이 BPR 기술인데 그럼 뒷면도 이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뒷면에다가 새롭게 뭔가를 파서 여기에 전력 관련된 그러한 배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후공정을 처리하면서 새롭게 적은 공간에 더 많은 효율성,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최근에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새로운 기술 수혜주들이 나오겠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BSPDN. 자, 그러면 3나노가 핵심이다. 2024년은 2나노로 갔는데 BSPDN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나올 거다. 그런데 이 BSPDN의 기술은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 인텔도 하고 있고 TSMC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할 거냐. 이게 꼭 TSMC만의 자체적인 기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 기판 뒷면에다가 다양한 배선을 추가로 하면서 앞면에 몰려있던 그러한 데이터 집중이라든지 전력, 파워의 핵심을 좀 뒤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면서 분산을 시키면서 뒷면의 효율성도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기술로 지금 가오고 있다. 패키징 기술이 그렇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역시 시장 대장주는 다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소비 심리로 IT 제공인구가 조정이 되면서 TSMC 매출은 5% 역성장했다. 올해는 AI 수요가 보다 강력해지면서 전사 매출액은 20%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B2C IT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TSMC에는 든든한 AI 수요가 대기 중이다. 이제 시작했다라고 TSMC 회장이 이야기를 한 거 사장이 AI가 서버에서 스마트폰 PC까지 침투하면서 최첨단 공정 반도체 수요는 증대할 수밖에 없다. 5나노가 주력이고 3나노가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데 이제 2나노까지 기술이 왔는데 선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들에게 꾸준한 수주를 받고 있고 파운드리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서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즉 TSMC의 3나노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가격도 제일 높고 BSPDN이라는 2나노에 적용될 더욱더 어드밴스된 패키징 시스템이 시장에 들어왔다. 기술이 들어왔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AI가 이제 1차 상승을 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종을 받고 쉬고 있는데 한 번 더 상승할 업그레이드 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TSMC의 주식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빗대어서 한번 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갤럭시 S24의 관련주들 한번 보시죠. 가온칩스, 삼성양 디자인하우스, 인터플렉스, S펜용 디지타이저를 만들죠. 플리터, 음성 번역 SWS. 플리터는 더욱더 지금 제가 한번 찍었던 종목에서 아주 좋은데 이스트 소프트 대화형 AI 개발, 파이브 컴퍼니 한국어 독해 소프트웨어, 셀바이스 AI 음성 인식 솔루션, 코난 테크놀로지 글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미 이제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1차 올라왔다.
두 번째로 이제 2월 달에 비전 프로가 있죠. 네, 비전 프로, 애플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BHA, LG노텍, 자화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저는 이노텍을 좀 추천하고 자화전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에 대해서도 미리 판을 깔아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실적은 한미반도체, TS 본더, HPSP,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ISC 이러한 종목도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SK 하이닉스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주들을 사서 버틴다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을 거다. 이 가정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찍어 놓든지 아니면 인쇄를 해서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보고 또 보고 관심 종목에 넣고 분석해보고 주말 내내 보고 또 보고 삽으로 파야 되죠. 자, 첫 번째 타임으로는 수급이라든지 자금시장 동향을 봤고 두 번째 타임으로는 TSMC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의하는 게 뭔가를 봤고 거기에 따라서 갤럭시 24 수혜주, 그다음에 MR/XR, 애플 비전 프로 수혜주, 이번 주에 발표될 SK 하이닉스 수혜주 이렇게 세 가지 큰 테마의 관련주들을 한번 슬쩍슬쩍 짚어드렸죠. 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의 조건. 지금 이 사단이 연초에 났다는 원인은 미국이 FOMC 회의에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6월 이후에 몇 번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대감을 다 뭉개뜨리면서 한 10%씩 빠졌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걸 좋다 인정을 한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가 충당이 돼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실업률이 4%고 고용 인원이 매월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때, 또는 코어 CPI가 3%대 진입할 때 미국 FOMC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죠. 가이드라인이 없이 무작정 그렇게 바라볼 수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 물가가 2%대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늑대 소년이 됐죠. 그 뒤에 다른 지방은행,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뒤집어버린 연방은행 총재들이 인하 시기와 폭은 확실하지만 연내 인하 시기와 폭은 불확실하지만 연내 인하 자체는 유력해졌다. 횟수는 모르겠지만 인하는 할 것이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하의 유형도 중요하다고 본다. 시기도 중요하고 왜 인하를 하는지 인하의 유형도 중요한다는 거죠. 인하의 유형에 따라서 향후 경기 및 금융시장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기가 침체로 인한 인하냐 아니면 보험성, 향후 경기 침체를 대비한 보험성 인하냐에 따라서 향후 금융시장의 물결이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보험성 인하와 침체에 대한 인하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성 인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경우로 인하폭은 75bp 한 3번 정도 내이고 인하 사이클은 6개월 정도 과거에 지속됐다. 3번에 6개월 정도. 1995년, 98년,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2019년에는 뭐 때문에 인하를 했습니까? 코비드에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먼저 인하를 했죠. 침체 대응 인하는 경기 하강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폭이 커지고 사이클이 길어진 경우로 89년과 2001년, 2007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코어 물가가 3% 하에서 인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신규 실업률이 4%로 오르고 신규 고용이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질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인하는 없는 것 같고 보험성 인하인데 문제는 보험성 인하 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달러 및 장기금리는 반등하고 금리는 인하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서로 상회했다. 보험성 인하 후에는 과거에 주가는 상승했다. 오케이. 이거 우리 굉장히 눈에 들은 주가는 상승.
달러는 일시적으로 약세 후에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금리가 인하되니까 약세는 했지만 경기가 지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강세로 돌아왔죠. 장기금리는 소폭 하락 후에 다시 반등을 했고, 침체 대응 인하 이후에는 주가는 하락을 했고, 달러는 약세하고 장기금리는 하락이 나타났다. 침체에 대응할 때는 또 반대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침체 대응이 아니라 보험성 인하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달러는 일시적으로 약세 후에 강세로 돌아서고, 장기금리 소폭 하락 후에 반등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특히 과거 3차례 보험성 인하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은 강했고, 좋았고, 코스피는 S&P 500보다도 상승세가 가팔랐다는 거죠. 오호, 굉장히 좋은 함의였습니다. 보험성 인하에 배팅한다면 상반기엔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새로운 금리 인하에 대한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기술적 반등 모멘텀이었다. 하나의 그린샷이 반도체다. 반도체는 계속 뭔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갤럭시 24에 대한 기대감 잘 팔릴 것이다. 그 다음에 MRXR이 다음 달에 비전 프로가 나오고, 이번 주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돼. SK 하이닉스만 돌다리만 잘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30일, 31일 날 FOMC에서 보험성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면 시장은 다시 재상승을 해서 상승 궤도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단 리스크는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의 업종만으로 시장이 다 상승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되고, 두 번째는 반도체 업종을 상승하면 다른 업종이 피해를 보는데, 제약바이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기타 잡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것이다. 이들에서 돈이 빨려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애매한 것은 주로 로봇, 방산 이런 쪽은 좀 애매한데, 로봇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닐까. 특히 제약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6월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스코가 4월에 인간이 있는데, 이거 지나면은 쉬고, 또 10월부터 이제 학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항상 제약바이오가 슬로우다운을 해주더라. 과거 히스토리컬 그래프를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읽어보시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늪속에 빠진 종목들은 엄청 많으시죠. 이 상담을 제가 다 해드립니다. 바로바로 그냥 클리어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제 카페를 좀 보시고, 유료 카페입니다. 네, 카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 말부터 반도체, 이번 주도 반도체 중에서도 색깔이 지난주 지속된 것들이 한 번 더 가다가 수요일 이후 넘어서 확장될 것이다. 어떤 종목을 잘 사서 번트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뭔가 새로운 좀 복구해야 되죠. 복구해서 설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뱃돈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문자로 텍스트화되어 있는 것들을 더 자세한 버전을 볼 수 있으십니다. 카페 방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